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 마음의 지도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의 한 페이지를 넘길 때 겪는 아주 현실적이고도 고통스러운 딜레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 성향을 가진 옛 연인과의 마지막 대화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끝낼 때 깔끔한 마무리를 원합니다.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채 돌아섰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그래도 마지막으로 만나서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진심을 듣고 관계의 종지부를 찍고 싶다는 유혹에 시달리곤 합니다. 이것이 과연 관계의 유종의 미를 거두는 길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파놓은 위험한 함정일까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옛 연인과의 마지막 만남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야기의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헤어진 나르시시스트 연인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나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 어떤 이유에서든 그 만남을 피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감정적인 소모를 넘어서 당신의 실질적인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은 바로 당신의 안전입니다. 통계적으로 독이 되는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바로 피해자가 관계를 끝내고 떠나려고 결심했을 때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통제권이 사라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며 이 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신이 이미 그에게서 벗어나 새로운 곳에서 안정을 찾았고 그가 당신의 행방을 모르는 상태라면 더욱 위험합니다. 마지막 대화를 핑계로 당신을 유인한 뒤 끔찍한 일을 저지를 가능성을 절대로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는 범죄 다큐멘터리나 뉴스 기사에서 너무나도 자주 접하는 비극적인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녀는 헤어진 남자친구를 마지막으로 만나러 나간 뒤 실종되었다. 이 문장이 얼마나 섬뜩하게 들리나요? 이것은 단순히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은 답을 원하고 당신의 머리는 해명을 갈망하겠지만 그 무엇도 당신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안전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그 마지막 만남이 당신에게 진정한 마무리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마지막 대화를 제안하는 이유는 관계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관계를 다시 열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직접 만나 얼굴을 마주해야만 자신의 영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당신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쏟아내며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인 척 연기할 것입니다. 너 없이는 잠 한숨도 못 잤어. 눈가에 주름이 깊어진 것 좀 봐. 와 같은 말로 당신의 동정심을 자극하겠죠. 당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당신이 그동안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말들을 속삭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연극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넘어갑니다. 왜일까요? 감정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와의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랑했던 감정, 함께했던 추억, 그리고 깊은 애증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마치 꺼진 불씨처럼요. 그를 다시 만나는 것은 그 재가 된 불씨에 기름을 붓고 다시 불을 지피는 것과 같습니다. 잠자고 있던 감정들이 좀비처럼 되살아나 당신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결국 당신은 또다시 그 지옥 같은 관계로 발을 들여놓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아주 드물게 그 마지막 만남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그의 입에서 진실을 듣고 사과를 받기를 기대하며 그 자리에 나갑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거짓말을 늘어놓고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기며 당신을 가스라이팅하려 할 것입니다. 그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떠나기로 결심했던 바로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일 겁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어떤 간접적인 해답을 얻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구나. 내 결정이 옳았구나. 그의 변하지 않는 모습과 뻔뻔한 거짓말들이 역설적으로 당신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미련과 혹시나 내가 너무 가혹했던 건 아닐까라는 자기의심을 완전히 제거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목숨을 건 도박과 같습니다. 운 좋게 살아남아 자유를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 모두에게 적용되는 해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에 분노한 당신이 흔들리지 않을 때 그들은 순식간에 돌변하여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만남이 당신 인생 최악의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이 모든 경고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꼭 그를 만나야만 한다면 제발 이것 하나만은 약속해 주십시오. 절대로 당신의 집이나 그의 집처럼 사적인 공간에서 만나지 마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이 많은 개방된 카페나 공공장소에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룻밤만 같이 보내자와 같은 유혹에는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하룻밤은 당신에게 평생의 상처가 될 아이나 씻을 수 없는 성병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얼굴을 보며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너랑 헤어지고 지난 몇 달간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 라고 말이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당신과 함께 있을 때조차 바람을 피우던 사람이 헤어진 후에 과연 혼자였을까요? 제발 그들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결국 이 모든 싸움은 자기 절제와 자기애의 문제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당신이 자신을 통제할 힘이 없을 때,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때 이깁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라는 유혹을 이겨내지 못할 때 그들은 승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가진 힘은 당신이 허락한 힘일 뿐입니다. 진정한 통제권은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당신이 얼마나 무력하게 느껴지든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그 관계를 끊어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유로워질 자격이 있습니다. 진정한 끝맺음은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마무리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당신의 삶을 향해 앞으로 걸어나가는 당신의 결단에서 비롯됩니다. 그에게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모든 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모든 질문을 안고서라도 자유를 향해 걸어가세요.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세요. 그것이 당신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치유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삶이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되기를,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흔들리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지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 마음의 지도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의 한 페이지를 넘길 때 겪는 아주 현실적이고도 고통스러운 딜레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 성향을 가진 옛 연인과의 마지막 대화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끝낼 때 깔끔한 마무리를 원합니다.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채 돌아섰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그래도 마지막으로 만나서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진심을 듣고 관계의 종지부를 찍고 싶다는 유혹에 시달리곤 합니다. 이것이 과연 관계의 유종의 미를 거두는 길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파놓은 위험한 함정일까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옛 연인과의 마지막 만남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야기의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헤어진 나르시시스트 연인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나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 어떤 이유에서든 그 만남을 피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감정적인 소모를 넘어서 당신의 실질적인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은 바로 당신의 안전입니다. 통계적으로 독이 되는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바로 피해자가 관계를 끝내고 떠나려고 결심했을 때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통제권이 사라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며 이 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신이 이미 그에게서 벗어나 새로운 곳에서 안정을 찾았고 그가 당신의 행방을 모르는 상태라면 더욱 위험합니다. 마지막 대화를 핑계로 당신을 유인한 뒤 끔찍한 일을 저지를 가능성을 절대로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는 범죄 다큐멘터리나 뉴스 기사에서 너무나도 자주 접하는 비극적인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녀는 헤어진 남자친구를 마지막으로 만나러 나간 뒤 실종되었다. 이 문장이 얼마나 섬뜩하게 들리나요? 이것은 단순히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은 답을 원하고 당신의 머리는 해명을 갈망하겠지만 그 무엇도 당신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안전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그 마지막 만남이 당신에게 진정한 마무리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마지막 대화를 제안하는 이유는 관계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관계를 다시 열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직접 만나 얼굴을 마주해야만 자신의 영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당신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쏟아내며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인 척 연기할 것입니다. 너 없이는 잠 한숨도 못 잤어. 눈가에 주름이 깊어진 것 좀 봐. 와 같은 말로 당신의 동정심을 자극하겠죠. 당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당신이 그동안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말들을 속삭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연극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넘어갑니다. 왜일까요? 감정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와의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랑했던 감정, 함께했던 추억, 그리고 깊은 애증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마치 꺼진 불씨처럼요. 그를 다시 만나는 것은 그 재가 된 불씨에 기름을 붓고 다시 불을 지피는 것과 같습니다. 잠자고 있던 감정들이 좀비처럼 되살아나 당신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결국 당신은 또다시 그 지옥 같은 관계로 발을 들여놓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아주 드물게 그 마지막 만남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그의 입에서 진실을 듣고 사과를 받기를 기대하며 그 자리에 나갑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거짓말을 늘어놓고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기며 당신을 가스라이팅하려 할 것입니다. 그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떠나기로 결심했던 바로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일 겁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어떤 간접적인 해답을 얻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구나. 내 결정이 옳았구나. 그의 변하지 않는 모습과 뻔뻔한 거짓말들이 역설적으로 당신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미련과 혹시나 내가 너무 가혹했던 건 아닐까라는 자기의심을 완전히 제거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목숨을 건 도박과 같습니다. 운 좋게 살아남아 자유를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 모두에게 적용되는 해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에 분노한 당신이 흔들리지 않을 때 그들은 순식간에 돌변하여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만남이 당신 인생 최악의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이 모든 경고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꼭 그를 만나야만 한다면 제발 이것 하나만은 약속해 주십시오. 절대로 당신의 집이나 그의 집처럼 사적인 공간에서 만나지 마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이 많은 개방된 카페나 공공장소에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룻밤만 같이 보내자와 같은 유혹에는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하룻밤은 당신에게 평생의 상처가 될 아이나 씻을 수 없는 성병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얼굴을 보며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너랑 헤어지고 지난 몇 달간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 라고 말이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당신과 함께 있을 때조차 바람을 피우던 사람이 헤어진 후에 과연 혼자였을까요? 제발 그들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결국 이 모든 싸움은 자기 절제와 자기애의 문제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당신이 자신을 통제할 힘이 없을 때,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때 이깁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라는 유혹을 이겨내지 못할 때 그들은 승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가진 힘은 당신이 허락한 힘일 뿐입니다. 진정한 통제권은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당신이 얼마나 무력하게 느껴지든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그 관계를 끊어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유로워질 자격이 있습니다. 진정한 끝맺음은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마무리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당신의 삶을 향해 앞으로 걸어나가는 당신의 결단에서 비롯됩니다. 그에게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모든 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모든 질문을 안고서라도 자유를 향해 걸어가세요.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세요. 그것이 당신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새로운 시작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치유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삶이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되기를,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흔들리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지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 마음의 지도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의 한 페이지를 넘길 때 겪는 아주 현실적이고도 고통스러운 딜레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 성향을 가진 옛 연인과의 마지막 대화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끝낼 때 깔끔한 마무리를 원합니다.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채 돌아섰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그래도 마지막으로 만나서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진심을 듣고 관계의 종지부를 찍고 싶다는 유혹에 시달리곤 합니다. 이것이 과연 관계의 유종의 미를 거두는 길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파놓은 위험한 함정일까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옛 연인과의 마지막 만남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야기의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헤어진 나르시시스트 연인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나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 어떤 이유에서든 그 만남을 피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감정적인 소모를 넘어서 당신의 실질적인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은 바로 당신의 안전입니다. 통계적으로 독이 되는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바로 피해자가 관계를 끝내고 떠나려고 결심했을 때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통제권이 사라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며 이 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신이 이미 그에게서 벗어나 새로운 곳에서 안정을 찾았고 그가 당신의 행방을 모르는 상태라면 더욱 위험합니다. 마지막 대화를 핑계로 당신을 유인한 뒤 끔찍한 일을 저지를 가능성을 절대로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는 범죄 다큐멘터리나 뉴스 기사에서 너무나도 자주 접하는 비극적인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녀는 헤어진 남자친구를 마지막으로 만나러 나간 뒤 실종되었다. 이 문장이 얼마나 섬뜩하게 들리나요? 이것은 단순히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은 답을 원하고 당신의 머리는 해명을 갈망하겠지만 그 무엇도 당신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안전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그 마지막 만남이 당신에게 진정한 마무리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마지막 대화를 제안하는 이유는 관계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관계를 다시 열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직접 만나 얼굴을 마주해야만 자신의 영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당신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쏟아내며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인 척 연기할 것입니다. 너 없이는 잠 한숨도 못 잤어. 눈가에 주름이 깊어진 것 좀 봐. 와 같은 말로 당신의 동정심을 자극하겠죠. 당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당신이 그동안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말들을 속삭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연극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넘어갑니다. 왜일까요? 감정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와의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랑했던 감정, 함께했던 추억, 그리고 깊은 애증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마치 꺼진 불씨처럼요. 그를 다시 만나는 것은 그 재가 된 불씨에 기름을 붓고 다시 불을 지피는 것과 같습니다. 잠자고 있던 감정들이 좀비처럼 되살아나 당신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결국 당신은 또다시 그 지옥 같은 관계로 발을 들여놓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아주 드물게 그 마지막 만남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그의 입에서 진실을 듣고 사과를 받기를 기대하며 그 자리에 나갑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거짓말을 늘어놓고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기며 당신을 가스라이팅하려 할 것입니다. 그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떠나기로 결심했던 바로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일 겁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어떤 간접적인 해답을 얻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구나. 내 결정이 옳았구나. 그의 변하지 않는 모습과 뻔뻔한 거짓말들이 역설적으로 당신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미련과 혹시나 내가 너무 가혹했던 건 아닐까라는 자기의심을 완전히 제거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목숨을 건 도박과 같습니다. 운 좋게 살아남아 자유를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 모두에게 적용되는 해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에 분노한 당신이 흔들리지 않을 때 그들은 순식간에 돌변하여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만남이 당신 인생 최악의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이 모든 경고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꼭 그를 만나야만 한다면 제발 이것 하나만은 약속해 주십시오. 절대로 당신의 집이나 그의 집처럼 사적인 공간에서 만나지 마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이 많은 개방된 카페나 공공장소에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룻밤만 같이 보내자와 같은 유혹에는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하룻밤은 당신에게 평생의 상처가 될 아이나 씻을 수 없는 성병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얼굴을 보며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너랑 헤어지고 지난 몇 달간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 라고 말이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당신과 함께 있을 때조차 바람을 피우던 사람이 헤어진 후에 과연 혼자였을까요? 제발 그들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결국 이 모든 싸움은 자기 절제와 자기애의 문제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당신이 자신을 통제할 힘이 없을 때,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때 이깁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라는 유혹을 이겨내지 못할 때 그들은 승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가진 힘은 당신이 허락한 힘일 뿐입니다. 진정한 통제권은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당신이 얼마나 무력하게 느껴지든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그 관계를 끊어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유로워질 자격이 있습니다. 진정한 끝맺음은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마무리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당신의 삶을 향해 앞으로 걸어나가는 당신의 결단에서 비롯됩니다. 그에게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모든 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모든 질문을 안고서라도 자유를 향해 걸어가세요.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세요. 그것이 당신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치유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삶이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되기를,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흔들리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지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 마음의 지도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의 한 페이지를 넘길 때 겪는 아주 현실적이고도 고통스러운 딜레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 성향을 가진 옛 연인과의 마지막 대화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끝낼 때 깔끔한 마무리를 원합니다.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채 돌아섰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그래도 마지막으로 만나서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진심을 듣고 관계의 종지부를 찍고 싶다는 유혹에 시달리곤 합니다. 이것이 과연 관계의 유종의 미를 거두는 길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파놓은 위험한 함정일까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옛 연인과의 마지막 만남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야기의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헤어진 나르시시스트 연인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나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 어떤 이유에서든 그 만남을 피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감정적인 소모를 넘어서 당신의 실질적인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은 바로 당신의 안전입니다. 통계적으로 독이 되는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바로 피해자가 관계를 끝내고 떠나려고 결심했을 때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통제권이 사라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며 이 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신이 이미 그에게서 벗어나 새로운 곳에서 안정을 찾았고 그가 당신의 행방을 모르는 상태라면 더욱 위험합니다. 마지막 대화를 핑계로 당신을 유인한 뒤 끔찍한 일을 저지를 가능성을 절대로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는 범죄 다큐멘터리나 뉴스 기사에서 너무나도 자주 접하는 비극적인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녀는 헤어진 남자친구를 마지막으로 만나러 나간 뒤 실종되었다. 이 문장이 얼마나 섬뜩하게 들리나요? 이것은 단순히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은 답을 원하고 당신의 머리는 해명을 갈망하겠지만 그 무엇도 당신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안전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그 마지막 만남이 당신에게 진정한 마무리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마지막 대화를 제안하는 이유는 관계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관계를 다시 열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직접 만나 얼굴을 마주해야만 자신의 영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당신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쏟아내며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인 척 연기할 것입니다. 너 없이는 잠 한숨도 못 잤어. 눈가에 주름이 깊어진 것 좀 봐. 와 같은 말로 당신의 동정심을 자극하겠죠. 당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당신이 그동안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말들을 속삭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연극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넘어갑니다. 왜일까요? 감정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와의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랑했던 감정, 함께했던 추억, 그리고 깊은 애증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마치 꺼진 불씨처럼요. 그를 다시 만나는 것은 그 재가 된 불씨에 기름을 붓고 다시 불을 지피는 것과 같습니다. 잠자고 있던 감정들이 좀비처럼 되살아나 당신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결국 당신은 또다시 그 지옥 같은 관계로 발을 들여놓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아주 드물게 그 마지막 만남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그의 입에서 진실을 듣고 사과를 받기를 기대하며 그 자리에 나갑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거짓말을 늘어놓고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기며 당신을 가스라이팅하려 할 것입니다. 그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떠나기로 결심했던 바로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일 겁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어떤 간접적인 해답을 얻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구나. 내 결정이 옳았구나. 그의 변하지 않는 모습과 뻔뻔한 거짓말들이 역설적으로 당신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미련과
혹시나 내가 너무 가혹했던 건 아닐까라는 자기의심을 완전히 제거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목숨을 건 도박과 같습니다. 운 좋게 살아남아 자유를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 모두에게 적용되는 해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에 분노한 당신이 흔들리지 않을 때 그들은 순식간에 돌변하여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만남이 당신 인생 최악의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이 모든 경고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꼭 그를 만나야만 한다면 제발 이것 하나만은 약속해 주십시오. 절대로 당신의 집이나 그의 집처럼 사적인 공간에서 만나지 마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이 많은 개방된 카페나 공공장소에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룻밤만 같이 보내자와 같은 유혹에는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하룻밤은 당신에게 평생의 상처가 될 아이나 씻을 수 없는 성병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얼굴을 보며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너랑 헤어지고 지난 몇 달간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 라고 말이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당신과 함께 있을 때조차 바람을 피우던 사람이 헤어진 후에 과연 혼자였을까요? 제발 그들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결국 이 모든 싸움은 자기 절제와 자기애의 문제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당신이 자신을 통제할 힘이 없을 때,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때 이깁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라는 유혹을 이겨내지 못할 때 그들은 승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가진 힘은 당신이 허락한 힘일 뿐입니다. 진정한 통제권은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당신이 얼마나 무력하게 느껴지든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그 관계를 끊어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유로워질 자격이 있습니다. 진정한 끝맺음은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마무리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당신의 삶을 향해 앞으로 걸어나가는 당신의 결단에서 비롯됩니다. 그에게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모든 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모든 질문을 안고서라도 자유를 향해 걸어가세요.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세요. 그것이 당신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치유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삶이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되기를,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흔들리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지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 마음의 지도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의 한 페이지를 넘길 때 겪는 아주 현실적이고도 고통스러운 딜레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 성향을 가진 옛 연인과의 마지막 대화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끝낼 때 깔끔한 마무리를 원합니다.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채 돌아섰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그래도 마지막으로 만나서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진심을 듣고 관계의 종지부를 찍고 싶다는 유혹에 시달리곤 합니다. 이것이 과연 관계의 유종의 미를 거두는 길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파놓은 위험한 함정일까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옛 연인과의 마지막 만남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야기의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헤어진 나르시시스트 연인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나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 어떤 이유에서든 그 만남을 피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감정적인 소모를 넘어서 당신의 실질적인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은 바로 당신의 안전입니다. 통계적으로 독이 되는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바로 피해자가 관계를 끝내고 떠나려고 결심했을 때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통제권이 사라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며 이 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신이 이미 그에게서 벗어나 새로운 곳에서 안정을 찾았고 그가 당신의 행방을 모르는 상태라면 더욱 위험합니다. 마지막 대화를 핑계로 당신을 유인한 뒤 끔찍한 일을 저지를 가능성을 절대로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는 범죄 다큐멘터리나 뉴스 기사에서 너무나도 자주 접하는 비극적인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녀는 헤어진 남자친구를 마지막으로 만나러 나간 뒤 실종되었다. 이 문장이 얼마나 섬뜩하게 들리나요? 이것은 단순히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은 답을 원하고 당신의 머리는 해명을 갈망하겠지만 그 무엇도 당신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안전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그 마지막 만남이 당신에게 진정한 마무리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마지막 대화를 제안하는 이유는 관계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관계를 다시 열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직접 만나 얼굴을 마주해야만 자신의 영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당신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쏟아내며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인 척 연기할 것입니다. 너 없이는 잠 한숨도 못 잤어. 눈가에 주름이 깊어진 것 좀 봐. 와 같은 말로 당신의 동정심을 자극하겠죠. 당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당신이 그동안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말들을 속삭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연극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넘어갑니다. 왜일까요? 감정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와의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랑했던 감정, 함께했던 추억, 그리고 깊은 애증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마치 꺼진 불씨처럼요. 그를 다시 만나는 것은 그 재가 된 불씨에 기름을 붓고 다시 불을 지피는 것과 같습니다. 잠자고 있던 감정들이 좀비처럼 되살아나 당신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결국 당신은 또다시 그 지옥 같은 관계로 발을 들여놓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아주 드물게 그 마지막 만남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그의 입에서 진실을 듣고 사과를 받기를 기대하며 그 자리에 나갑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거짓말을 늘어놓고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기며 당신을 가스라이팅하려 할 것입니다. 그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떠나기로 결심했던 바로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일 겁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어떤 간접적인 해답을 얻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구나. 내 결정이 옳았구나. 그의 변하지 않는 모습과 뻔뻔한 거짓말들이 역설적으로 당신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미련과 혹시나 내가 너무 가혹했던 건 아닐까라는 자기의심을 완전히 제거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목숨을 건 도박과 같습니다. 운 좋게 살아남아 자유를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 모두에게 적용되는 해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에 분노한 당신이 흔들리지 않을 때 그들은 순식간에 돌변하여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만남이 당신 인생 최악의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이 모든 경고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꼭 그를 만나야만 한다면 제발 이것 하나만은 약속해 주십시오. 절대로 당신의 집이나 그의 집처럼 사적인 공간에서 만나지 마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이 많은 개방된 카페나 공공장소에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룻밤만 같이 보내자와 같은 유혹에는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하룻밤은 당신에게 평생의 상처가 될 아이나 씻을 수 없는 성병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얼굴을 보며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너랑 헤어지고 지난 몇 달간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 라고 말이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당신과 함께 있을 때조차 바람을 피우던 사람이 헤어진 후에 과연 혼자였을까요? 제발 그들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결국 이 모든 싸움은 자기 절제와 자기애의 문제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당신이 자신을 통제할 힘이 없을 때,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때 이깁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라는 유혹을 이겨내지 못할 때 그들은 승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가진 힘은 당신이 허락한 힘일 뿐입니다. 진정한 통제권은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당신이 얼마나 무력하게 느껴지든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그 관계를 끊어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유로워질 자격이 있습니다. 진정한 끝맺음은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마무리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당신의 삶을 향해 앞으로 걸어나가는 당신의 결단에서 비롯됩니다. 그에게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모든 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모든 질문을 안고서라도 자유를 향해 걸어가세요.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세요. 그것이 당신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치유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삶이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되기를,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흔들리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지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 마음의 지도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의 한 페이지를 넘길 때 겪는 아주 현실적이고도 고통스러운 딜레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 성향을 가진 옛 연인과의 마지막 대화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끝낼 때 깔끔한 마무리를 원합니다.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채 돌아섰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그래도 마지막으로 만나서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진심을 듣고 관계의 종지부를 찍고 싶다는 유혹에 시달리곤 합니다. 이것이 과연 관계의 유종의 미를 거두는 길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파놓은 위험한 함정일까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옛 연인과의 마지막 만남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야기의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헤어진 나르시시스트 연인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나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 어떤 이유에서든 그 만남을 피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감정적인 소모를 넘어서
당신의 실질적인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은 바로 당신의 안전입니다. 통계적으로 독이 되는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바로 피해자가 관계를 끝내고 떠나려고 결심했을 때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통제권이 사라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며 이 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신이 이미 그에게서 벗어나 새로운 곳에서 안정을 찾았고 그가 당신의 행방을 모르는 상태라면 더욱 위험합니다. 마지막 대화를 핑계로 당신을 유인한 뒤 끔찍한 일을 저지를 가능성을 절대로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는 범죄 다큐멘터리나 뉴스 기사에서 너무나도 자주 접하는 비극적인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녀는 헤어진 남자친구를 마지막으로 만나러 나간 뒤 실종되었다. 이 문장이 얼마나 섬뜩하게 들리나요? 이것은 단순히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은 답을 원하고 당신의 머리는 해명을 갈망하겠지만 그 무엇도 당신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안전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그 마지막 만남이 당신에게 진정한 마무리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마지막 대화를 제안하는 이유는 관계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관계를 다시 열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직접 만나 얼굴을 마주해야만 자신의 영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당신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쏟아내며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인 척 연기할 것입니다. 너 없이는 잠 한숨도 못 잤어. 눈가에 주름이 깊어진 것 좀 봐. 와 같은 말로 당신의 동정심을 자극하겠죠. 당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당신이 그동안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말들을 속삭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연극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넘어갑니다. 왜일까요? 감정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와의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랑했던 감정, 함께했던 추억, 그리고 깊은 애증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마치 꺼진 불씨처럼요. 그를 다시 만나는 것은 그 재가 된 불씨에 기름을 붓고 다시 불을 지피는 것과 같습니다. 잠자고 있던 감정들이 좀비처럼 되살아나 당신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결국 당신은 또다시 그 지옥 같은 관계로 발을 들여놓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아주 드물게 그 마지막 만남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그의 입에서 진실을 듣고 사과를 받기를 기대하며 그 자리에 나갑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거짓말을 늘어놓고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기며 당신을 가스라이팅하려 할 것입니다. 그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떠나기로 결심했던 바로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일 겁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어떤 간접적인 해답을 얻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구나. 내 결정이 옳았구나. 그의 변하지 않는 모습과 뻔뻔한 거짓말들이 역설적으로 당신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미련과 혹시나 내가 너무 가혹했던 건 아닐까라는 자기의심을 완전히 제거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목숨을 건 도박과 같습니다. 운 좋게 살아남아 자유를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 모두에게 적용되는 해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에 분노한 당신이 흔들리지 않을 때 그들은 순식간에 돌변하여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만남이 당신 인생 최악의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이 모든 경고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꼭 그를 만나야만 한다면
제발 이것 하나만은 약속해 주십시오. 절대로 당신의 집이나 그의 집처럼 사적인 공간에서 만나지 마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이 많은 개방된 카페나 공공장소에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룻밤만 같이 보내자와 같은 유혹에는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하룻밤은 당신에게 평생의 상처가 될 아이나 씻을 수 없는 성병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얼굴을 보며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너랑 헤어지고 지난 몇 달간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 라고 말이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당신과 함께 있을 때조차 바람을 피우던 사람이 헤어진 후에 과연 혼자였을까요? 제발 그들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결국 이 모든 싸움은 자기 절제와 자기애의 문제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당신이 자신을 통제할 힘이 없을 때,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때 이깁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라는 유혹을 이겨내지 못할 때 그들은 승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가진 힘은 당신이 허락한 힘일 뿐입니다. 진정한 통제권은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당신이 얼마나 무력하게 느껴지든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그 관계를 끊어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유로워질 자격이 있습니다. 진정한 끝맺음은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마무리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당신의 삶을 향해 앞으로 걸어나가는 당신의 결단에서 비롯됩니다. 그에게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모든 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모든 질문을 안고서라도 자유를 향해 걸어가세요.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세요. 그것이 당신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치유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삶이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되기를,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흔들리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지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 마음의 지도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의 한 페이지를 넘길 때 겪는 아주 현실적이고도 고통스러운 딜레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 성향을 가진 옛 연인과의 마지막 대화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끝낼 때 깔끔한 마무리를 원합니다.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채 돌아섰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그래도 마지막으로 만나서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진심을 듣고 관계의 종지부를 찍고 싶다는 유혹에 시달리곤 합니다. 이것이 과연 관계의 유종의 미를 거두는 길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파놓은 위험한 함정일까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옛 연인과의 마지막 만남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야기의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헤어진 나르시시스트 연인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나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 어떤 이유에서든 그 만남을 피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감정적인 소모를 넘어서 당신의 실질적인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은 바로 당신의 안전입니다. 통계적으로 독이 되는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바로 피해자가 관계를 끝내고 떠나려고 결심했을 때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통제권이 사라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며 이 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신이 이미 그에게서 벗어나 새로운 곳에서 안정을 찾았고 그가 당신의 행방을 모르는 상태라면 더욱 위험합니다. 마지막 대화를 핑계로 당신을 유인한 뒤 끔찍한 일을 저지를 가능성을 절대로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는